자, 그러면 노자의 유약의 처시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으로 피시하여 세상을 피하여 공간적으로 피시하여 은둔하지 않으면서도 속세에서 그러한 은둔의 효과를 내는 전략은 유약의 전략이다. 부드럽고 약하게 드러나지 않게 공간적으로 거기 존재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은둔하지 않으면서도 그 은둔의 효과를 내는 전략은 유약의 전략이다. 부드럽게 약하게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즉 있어도 있지 않은 것 같은 것. 강강함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나 유약은 자신을 감추는 것이다. 나아가 투쟁의 상황에서도 유약이 오히려 강강이나 경강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유약은 강강을 이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자 제36장입니다. 천하의 지극한 부드러움은 천하의 지극한 단단함을 마음대로 부린다 라고 합니다. 양주사상에서부터 이러한 관점의 목적은 생을 보존하고 살을 피하는 것인데, 그래서 노자에서는 유약이 강강이나 경강보다 나은 증거로서 유약과 강강, 경강, 강강이 바로 이 삶과 죽음의 상태의 이미지와 연계됨을 듭니다. 노자 제76장에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약하고 그 죽음에 있어서는 경강하다. 만물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유치하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물을 치자인데 무르다. 부드럽고 무르다. 만물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유치하고 그 죽음에 있어서는 고고하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수분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안에 이제 생명력이 이제 왕성하고 생명력이 왕성하면 부드럽다. 그런데 나무가 죽으면 아주 말라서 단단하게 되죠. 말라서 단단하게 되죠. 그때 나무만 봐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다. 그래 모든 사람이든지 다른 동물이든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다. 죽은 시체는 단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세상 만물은 말하자면 어떤 그러므로 경강한 것은 죽음의 물이고 유약한 것은 생명의 물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체 유연성을 길러야 그러죠. 몸이 딱딱하지 않게, 몸이 부드럽도록 신체 유연성을 길러야 그러죠. 그래야 안에 생명력이 왕성하게 순환되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은 이제 생명의 이미지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이미지다. 부드러운 것은 삶의 이미지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지 말고 남에게 이러한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이 낮은 자리를 취하는 처색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합니다. 부드럽고 약하게 남에게 양보하라. 이렇게 유약하면서 동시에 투쟁적이지 않고 투쟁 자체를 피하는 자연의 이미지는 워더, 만물할 때 그 물이 아니고 워더, 물이라면서 이 물을 본받을 것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만물할 때 그 물이 아닙니다. 순수한 한국말로서 순수한 우리말로서의 워드물입니다. 한자로는 이제 물수죠, 물수. 그러니까 유약한 것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 뭐냐? 그 워드다, 워드 물이다. 그래서 물을 보고 하더라. 그래서 어, 이제 이 노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쭉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워드보다 더 유약한 것은 없다. 훌륭한 선, 본문에서는 상선, 위상자, 그 착을 쓴다는데, 훌륭한 선은 그는 물과 같다. 상선약수, 유명한 말입니다. 원문이 상선약수인데, 상선약수 유명한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뭐, 액자나 뭐 족자에다 막 이렇게 글씨로 쓰는 경우가 많죠. 상선약수.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상선, 같은 약자인데.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자, 이렇게 앞에 물은 이제 워드, 순수한 우리말이고, 뒤에 만물은 한자입니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참으로 도에 가깝다.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도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도에 가깝다. 도에 가깝다라고 했지, 바로 물이 도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도의 이미지다. 도의 이미지다. 도 그 자체가, 물이 도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도의 속성을 갖다가, 그, 비유하기 위해서, 어, 그, 물의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물이 곧 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에 가깝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물은 다투지 않다, 이죠. 물은 다투지 않다. 우리가 물을 흘러가는 것이죠. 물을 쫙, 여기서 쫙 흘러가면, 물은 바위에 딱 부딪히면, 바위를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바위 네가 여기 있느냐? 양보하고, 뭐 돌아서 간다. 다른 무슨 나무 덩굴이 있어도 양보하고 돌아서 가고, 어, 뭐 가다가 무슨 언덕이 있어도 돌아서 가고, 이런 식으로 양보하고 간다. 양보하고 그렇게 간다. 물론 물이 아주 많으면 홍수가 뭐 일면 완전히 이제 뭐 바위고 뭐 나무 덩굴이 하고 싹 쓸고 지나가지만은 우리 통상 이야기하는 바 일상생활에서 이제 겪는 보통 정도의 그 물은 막 계속적으로 이제 양보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켜라 하고 다투지 않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는 것은 남과 다투기 때문에 허물이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면 허물이 없다. 당시 이제 노자의 주장입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들 같은 왕자, 임금 아들 왕자고, 여기서 이제 농자자, 왕자입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낮은 자리를 잘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냥 물은 흘러가다가 양보할 뿐만 아니라 다투지 않고 다른 존재와 부딪히면, 다투지 않고, 양보하죠. 그리고 양보하면서 또 어디로 갔냐? 자꾸 아래로 밑으로 간다. 물론 말릴리 법칙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노자의 제자는 그런 어떤 물의 이미지를 이제는 채택해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설명한다. 물은 밑으로 내려간다. 내려가다가 부딪히면 양보하면서도 자꾸 밑으로만 내려간다. 자꾸 밑으로만 내려간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남 위에 서려고 하죠. 남 위에 서려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남의 윗자리에 서서 나무 위에서 군림하면서 남을 지배하고 갑질하려고 하죠. 그런데 물은 자꾸 밑으로 윗자리를 양보하고 밑으로만 내려간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 조그만 개울물보다 강이 더 물의 세계에서는 조그만 시냇물, 개울물보다는 강이 더 말하자면 이제는 더 큰 것이죠. 더 큰 것이죠. 그리고 또 강은 또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바다가 강보다 더 크죠. 근데 그 강과 바다가 이 모든 계곡의 왕자인 셈이죠. 모든 게 왕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낮은 자리를 잘 차지하기 때문에.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자인 것은 그 계곡보다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강은 조그만 계곡보다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바다는 그 겨울물과 강보다 또 낮은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뭐 강과 바다를 이제 합쳐서 비교해서 작은 시냇물과 이제 비교해서 낮은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뭐 여기 또 강과 바다 이 두 가지도 비교하면 또 강보다는 바다가 더 낮은 자리, 더 왕자다 이제 더 낮은 자리를 차지한다. 더 양보하고 낮은 자리. 그 더 양보하고 낮은 자리를 차지한 최종적으로 이 바다는 대해 큰 바다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물의 세계에서 가장 큰 왕자가 있고, 그리고 최고로 양보하는 자가 마지막 가장 어떤 그 큰 자리의 왕자이다 이야기. 그러므로 백성의 위에 서려면 반드시 말은 언어를 말합니다. 말은 콜스 말이 아닙니다. 콜스 말이 아니고 랭귀지 말은 그들이 아래 자리하고 백성보다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몸은 그들이 뒤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윗자리를 양보하고 아래에 가고 앞자리를 양보하고 뒤에 서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남의 위에 서려고 남보다 앞서 나가려고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거처하여도 백성이 무겁다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 백성이 이 훌륭한 분이다 해가지고 추대해가지고 뭐 높은 자리에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 태도는 항상 백성에게 양보하기 때문에 위에 거처하도 백성이 무겁다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윗자리에 서면서 백성들한테 권력으로 누르고 갑질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배자는 그 백성들이 무겁다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는 그 권력으로 자신들을 갖다가 압박한다, 누른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에서 말하는 이 노자가 말하는 승리는 위에 거처하여도 백성이 무겁다 얘기지 않고 앞에 거처하여도 백성이 해롭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하가 추대하기를 즐겨하면서, 그러면 천하가 추대하기를 즐겨하면서 싫어하지 않는다. 그는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다.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다툴 수 없다 라고 한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다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 니하고 다투기 싫다 이러면 뭐 그냥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니하고 안 싸운다고 피해버리면은 좀 멋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그 사람하고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가에서 말하는 승리는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세 전략으로 승리를 얻으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기에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의 공을 세우면 승리의 트로피를 누리고 승리의 공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노자는 이 시점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자라는 책의 저자는 이 시점에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공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 역시 오히려 세상에서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남에게 양보하고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그 남에게 양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그 남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그 이 세상의 어떤 진정한 예, 그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이제 될 경우에 그래가 최종적으로 그 있던 진정한 최종의 승리자다. 예. 최종적으로 그럼 승리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이 험난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또 배합하는 경우가 있다. 뭐 속된 말로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세상에 참 그 많은 그 어떤 이 소인배들은 많은 소인배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한다. 배합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한다. 이 험난한 세상, 이 북미 세상이 또 그 점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공을 세웠다.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웠다. 그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공 세웠다고자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 그 점을 또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공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 역시 오히려 세상에서 위해를 당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는 밟지 못하고 스스로를 옳다 이기는 자는 나타나지 못한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말로는 둘 다 뭐 자랑하다 했지만 그 한자의 그 원어는 벌자 자랑하다 벌 뒤에도 있던 자랑하다 금지할 때 그 금. 그러니까 근데 뭐 자랑하다 벌 자랑하다 금 하기 때문에 중국말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다르지만 뭐 우리말로는 그냥 둘 다 자랑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이 그 공을 세웠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소인배들이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드러내지 않음이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노자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난다.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표현. 역설적인 표현.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밝아진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공적이 인정된다. 스스로 뽐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뛰어나게 된다.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세운 공이 있어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나요. 이제 그 뒤로 물러나야 된다고 이제 권고하는 것이죠. 도자의 저자가 권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자처하지 않는다. 오직 자처하지 않음으로 해서 버려지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지면 자신은 물남이 하늘에 보인다. 이 참 옛날에 그 역사에서 보면 그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천하를 통일하고 난 후에도 문법가적 사상으로서 참 압제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도가 사상에서 좀 반대하는 그런 어떤 통치 방식을 지켜간 것이죠. 도가에서는 어떤 뭐 위에서도 성인이 위에서도 백성이 무겁다 여기지 않는다 하는데 맞으면 진시황은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는 그런 식으로 힘으로 누르는 그런 통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했죠.
그래 결국은 이제는 자신은 그, 그 나라가 영원히 가기를 생각해가지고 자신은 첫 번째 황제, 시작한 황제라고 시황제라고, 그 다음에는 2세, 3세, 4세, 5세, 6세 쭉 해가지고 영원히 그 진나라가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자신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대 만에, 2세 만에 진나라는 망해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맞아면 이제 그 많은 과정에서 그 이유가 아니지. 그, 이세 황제 때, 진나라 이세 황제 때, 호해라는 이세 황제 때, 어, 그때 어, 역시 계속적으로 어떤 어, 백성들을 억누르는 그런 어떤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일으킨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첫 번째 대표적인 반란이 진성오광이었습니다. 망우장상 육류중과 왕과 제후와 장군과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냐 하면서 일종의 만민평등의 사상을 이제 부르짖으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실패하고 그 다음 반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항우와 유방이에요. 그 항우와 유방이 이제 서로 싸우고 항우의 초나라, 유방의 한나라가 서로 싸웠죠. 그래 이제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우는 참 너무 이제 40만이 옳다 해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해가지고 참 위 말도 잘 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과정에서 이 한신이라는 어떤 어,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신이라는 이제 무예를 잘하고 병법에 능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 항우한테 갔지만 항우가 그를 그의 어떤 능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죠. 그래서 한신이 유방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을 돈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어, 그 맞으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신이죠. 그 세 사람이 누냐 하면 장량, 어,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한신, 그리고 소하 이 세 사람. 장량은 작전참모, 계책을 잘 세운 그 훗날에 장량 이후에 작전 잘 세운 사람은 한나라 그 말기에 삼국시대에 제갈공명이 유명하죠. 그 제갈공명이 이전에 아주 병법에 능한 어떤 그 사람, 그리고 작전을 잘 세우는 사람,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장량이죠. 장량. 자가 자방이 때문에 장자방 이라는 또 명칭으로 호칭으로 유명한 사람. 그래서 이제 장량이 주로 어떤 전략을 세운다. 장량이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신은 직접 싸우는 장군이다. 한신 직접 싸우는 장군인데,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무슨 작전 잘 짜고 실제 전투를 잘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 있냐? 보급이다. 보급. 그러니까 무기 공급도 잘해야 되고 병사들이 이 굶주리지 않게 해야 되죠. 병사들이 먹어야 되지 않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이 보급을 때립니다. 보급을. 내가 옛날에 좀 군대 있을 때 보면 참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참 어떤 큰 대규모 훈련할 때 이 참 중요한 것은 보급에 대한 것도 아주 신경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쏘고 포를 쏘고 그럼 탄환과 이게 총탄과 포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 보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량도 보급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현대적에서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다. 근데 소하라는 사람이 그것을 잘해. 오늘날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면 병참이라고 병참. 그러니까
그 소아가 그런 보급을 잡는 거예요. 보급을. 그래서 이 세 박자가 탁 맞아가지고 이 유방이 천하를 얻었다. 유방이 천하를 얻었는데, 그래서 유방은 그 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그대들은 참 전부 다 인재들이다. 인글들이다. 인글들이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각자 전부 다 전략이든지 직접 전투 능력이라든지 보급 능력이라든지 전부 하나하나 보면 전부 자식보다 낫다. 그런데 나는 그대들보다 나은 점이 한 가지 있다. 뭐냐? 나는 그대들을 쓸 줄을 안다. 등용. 그래 사람이 인재 등용하는 그 능력도 아주 중요하다. 항우는 그 인재를 알아보지 참 못해가지고 한신 같은 사람이 유방한테 갔다. 그리고 또 항우한테도 이 장량과 같은 그런 어떤 책사, 전략가가 있어요. 범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정이 여러 차례 이 유방과 장량을 제거할 계책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도 항우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참 범정도 결국은 일단 항우를 떠나버린 거예요. 인재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방은 참 이 속으로 참 교활한 사람. 속으로 다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을 다 이용해가지고 천하를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는 보니까, 자, 그 세 사람 다 보면, 이제는 전시에는 자신을 이제 도왔지만, 이제 평화시다. 평화시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위험 인물이다. 한신이다, 한신. 군인이거든. 근데 평화시의 군인은 반란을 일으킬 그런 어떤 요인이 된다. 그들이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밀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때까지 이 한신덕이 천하를 얻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한신은 유방의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 사람 다 전부 다 전시에 다 유방한테 유용했는데 그래도 소화는 제거할 필요가 없죠. 소화는 이제 보급이기 때문에 그건 경제 문제다. 평화시의 민생 경제에 있어서도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필요하다. 소화는 계속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장량과 한신이 이 문제다. 장량과 한신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신은 더 위험하죠. 직접 이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죠. 근데 장량도 그 군인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맞아면 어떤 술책을 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 한신이 이제 아주 이제 이게 유방한테는 평화시에는 좀 불안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유방이 지방 순시한 틈에 유방의 아내 유방 마누라 여후 나중에 여태우가 유방 죽고 나서 여태우로서 권력을 휘두른 여자로서 유명한데 그 여후하고 소아하고 짜가지고 한신을 이제 잡았습니다.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신이 그래가지고 이거 옛날에는 다 그런 식이니까 영모 혐의를 시작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신이 그때 이야기한다. 죽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참, 교토사의 주구팽이라. 교토사 주구팽. 그때 이제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신이 지어낸 말은 아니고, 당시 이제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교활한 토끼, 교토사, 교활한 토끼가 죽을 사자,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주구팽, 달릴 주, 개구, 달리는 개, 즉 사냥개가 팽, 삼을 팽자, 삼키는구나.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가 삼키는구나. 사냥개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교활한 토끼를 잡는데, 사냥하는데 필요하다. 근데 사냥이 끝났다. 사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이 사냥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삶아가 그냥 먹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장국, 보시덕기를 먹어버린다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아마 교활한 토끼 잡는 데, 사냥하는데 이제 이용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사냥개를 잡았어. 그 사냥개를 잡아서 먹어버린다 이야기. 즉, 그 이용 가치, 실컷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을 제거해 버린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을 사자성어로 줄인 말이 유명한 토사구팽이다.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니 개가 삼킨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이용 당하고 난다, 실컷 이용 당하고 제거되는 것을 해가지고 팽 당한다 이렇게 하죠. 토사구팽이. 삼다 팽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잖아. 한신의 이제 그 역사적인 일화에 따른 이야기로 그런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 한신이 참 죽으면서 내가 괴철의 말을 들을 걸 하다가 이제 그 말 하다가 이제 왜냐하면 한신 밑에 부하에 괴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천하가 항우하고 유방하고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할 때 그 한신한테 군고를 했습니다. 뭐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말고 독립 세력을 구축해라. 독립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천하를 3분해라. 옛날에 뭐 삼국시대에 조조, 유비, 송근 이게 3분한 천하를 3분한 그 삼국시대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참 그런 시대가 있을 뻔했다 이야기입니다. 괴철이 이제는 한신한테 근거하기를 독립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천하를 3분해라 이렇게 근거를 했다 이야기. 그런데 한신이 망설였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에이 그냥 유방을 돕지 해가지고 그냥 유방 쪽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유방이 지방 순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신이 죽었다. 한신이 왜 죽였냐 이게 다 이게 더듬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 일부러 자신의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쓱 자리 피해주고 그 다음에 저거 마누라하고 소아가 한신을 죽이도록 했을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한신보다 아까운 사람이 왜 죽였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는 지가 그런 식으로 음모를 꾸몄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신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지 않겠냐. 근데 그래서 죽으면서 괴철의 말을 들을 걸 하고 이렇게 이제 죽더라. 그래서 이제 괴철을 불렀죠. 이제 연유를 알고 이제 괴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왜 그 당시에
한신한테 독립 세력을 구축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느냐 이렇게. 근데 배철이 그게 또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한신의 신하기 때문에 한신의 신하로서 당연하게 그렇게 근거했다. 한신의 신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근거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방도 또 그 점에서는 좀 쿨하게 그렇네,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살려주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한신은 토사구팽대가 제거됐다, 죽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머리 좋은 장량은 어떻게 했느냐? 머리 좋은 장량은 어떻게 했느냐? 이 자신은 천하가 천하가 통일되고 나서 진시황 이후에 천하가 다시 통일되고 나서 장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이제 자신의 일은 끝났다. 자신의 일은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또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유방이 천하를 넣는데 자신이 공을 세웠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 공을 내세우지. 공을 내세우도가는 또 한신처럼 제거될 수가 있죠. 공을 내세우지 말자. 그래, 한신은 내 공을 세웠는데, 내한테 벼슬을 달라니, 어떠니, 이런 그런 어떤 욕심을 안 부립니다. 아예 참, 은퇴해버립니다. 은둔해버립니다. 그 은둔한 곳이 오늘날 그 관광 여행지로 유명한 장각의 그 장자가 장각의 성이다. 그 장씨 집안 있는 데가 그 성장자에다가 집가자, 그 다음에 개, 우리가 세개하지, 경계하지, 개. 그래서 이제 이 장량이 거기로 은둔했다 하는 얘기겠습니다. 장각이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다, 붙인 이름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장량하고 상관없는 그 지명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디 은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을 내세우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공을 갖다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보존할 수가 있다. 보존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노자의 여기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흔히 그 장량의 처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공이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차치하지 않는다. 이건 장량의 태도예요. 한신의 반대 태도고 장량의 태도예요. 오직 자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버려지지 않는다. 역시 한신의 반대 태도인 장량의 태도. 공이 이루어지면 자신은 물러남이 하늘의 이도이다. 바로 장량이 그랬죠. 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은 물러났다. 그래서 이 훗날에 도가 쪽에서는 이 장량이 도가적 실체를 가지고 도가 철학을 가진, 도가 사상을 가진 그런 인물이다 라고 하고 장량을 존중했습니다.